연말 대목이 사라졌다. 많이 듣던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한 지 3년이 됐는데요. 3년 내내 연말 대목 사라졌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말 대목이 좀 활활 피어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연말 대목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1월 3주차 이태원 야간 매출 감소율입니다. 72%가 줄어들었습니다. 72%. 이것은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하다. 이게 이태원 헬로윈 참사 여파가 지금 밤으로 번진 탓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예. 실제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12월 2주차는 이태원 일대가 75% 줄어들었습니다. 1주차는 82%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최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일대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합정이나 홍대 일대도 말입니다. 11월 첫째 주에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지더니 이게 매출 회복이 안 돼요. 3주차가 돼도 마이너스 7%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도 안 되고요. 서울 전역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첫째 주에 마이너스 7% 되던 서울 주요 상권의 야간 매출액이 결국 말입니다. 11월 셋째 주에도 마이너스 5%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연말 매출이 없다는 거예요. 연말 매출이. 연말 매출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진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커지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이게 여러분 이 데이터 자체가 그냥 인위적으로 설문조사한 게 아니에요. 한국신용데이터에 서울 시내 외식업소 8만 곳의 야간 매출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물론 현금 주르고 사는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요즘 현금 매출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국밥집 할 때만 하더라도요. 현금 매출이 20%는 됐습니다. 지금은 10%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10% 이내로. 대부분 카드 매출입니다. 아니면 페이라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정확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연말이 진짜 박살난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서울 마포 뭐 이러면 공덕동 근방으로 해서 참 먹거리집이 많거든요. 여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회식하러 많이 갑니다. 또 인근에 법원이나 경찰서나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이요. 이태원 참사 전만 하더라도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이 넘었는데 요즘 12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그치면요. 5명의 하루 인건비 60만 원 빼고요. 또 코로나 기간 때 빌린 돈 이자 내고요. 그러면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 남는 돈이 없다. 게다가 말입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힌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같으면 말입니다.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수육도 좀 시켜가면서 함께 먹거든요.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이게 수육을 함께 시켜서 먹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지갑이 얇아졌다고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상황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월드컵 특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월드컵 특수도. 옛날 같으면 가게에 모여서 말입니다. TV 하나 놓고 소주 마시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특수가 많았는데 그런 특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바깥에다가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합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월드컵 특수까지 없어졌으니 시장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실감한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창신동의 왕구거리입니다. 연말 대목이 되면 아이들 주려고 왕구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곳이 사실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손님이 없어요. 연말 대목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지금 굉장히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이 가라앉는 이 상황이 자영업자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가라앉는 이유가 뭘까요? 이자 폭탄이요. 이게 이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이제는 지레 겁먹고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식당에서 먹는 것조차 아끼고 왕구도 당연히 아낄 수밖에 없겠죠. 먹는 거를 아끼는 판이니까 이게 안 아끼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언제나 좋아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장 경기를 전할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저도 식당을 해봤던 장본인이라서 그런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매출이 쭉쭉 나와서 웃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입니다. 어렵다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 대목이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는 분명히 보이지만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는 것은요 결국은 버티기인데 언젠가는요 기회가 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그 언젠가는까지를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 거로 압니다. 그렇지만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 장본인이잖아요. 제가 국밥집 3년 죽도록 해봤습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맞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국밥집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유튜브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고요. 그 유튜브가 지금 제가 이렇게 새벽에 방송하는 유튜브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는 데까지 과정이 한 6년 넘게 걸렸습니다. 6년 넘게.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돕는 자라는 게 나 스스로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면 하늘도 돕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버티고 또 버텼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창업하지 말고요. 요즘 뭐 경기 어렵다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창업은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말입니다. 가게 계약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경영학 박사고 또 국밥집도 3년 운영해 봤고요. 또 쇼핑몰이나 유튜브도 3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게 계약하기 전에 전화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지식과 또 지금까지의 경험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움직이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